이채삼 시인의 흥부 부부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고전소설 흥부전을 모티프로 한 작품으로 박덩이를 사이 두고 웃음을 건네는 흥부 부부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화자는 물질적으로 궁핍한 것은 이들이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아니며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간에 주고받는 사랑과 격려가 행복한 삶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볼까요? 흥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이하고 가르기 전에 건넨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 금이 문제리 황금벼이 사기 문제리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드러내고 손발 닳는 처지끼리 같이 웃어주던 거울면들아. 웃다가 서로 불쌍해 서로 구슬을 나누어 주었으리. 그러다 금시 절로 면해 온 구슬까지를 서로 부끄리며 먼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 서로 소스라쳐 본 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헤아려 보라.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자, 우리가 1년과 3년의 마지막에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라고 하는 게 같이 물려 들어간다 라는 점에서 하나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흥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이하고, 여기서 흥부 부부가 시적 대상이겠네요. 미리 얘기한다면 정신적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네들 밥을 못 먹어. 먹을 밥이 없는 거야. 음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박을 타서 거기에 있는 속을 끓여 먹죠. 그러니까 박덩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생활. 사이에 두고 박을 가르기 전에 건넨 웃음살, 웃음의 물살. 즉,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먹을 것이 많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 즉, 뭡니까? 안분지족의 태도에 대해서 헤아려 보아라. 헤아리다가 뭐예요? 생각하다죠? 보라 하는 거니까 뭡니까? 그렇죠. 명령형 어조를 드러내고 있죠. 그러면서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형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이 문제리 황금벼이삭이 문제리. 자, 여기서 말하는 금, 황금벼이삭 뭐겠어요? 물질적 풍요죠.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렇죠. 물질적 풍요 이전에 존재해왔던 그렇지. 정신적 행복. 물질적 빈곤을 이겨나가려는 힘. 결국은 이 두 개와 이것들은 어떻습니까? 대비를 이루고 있다.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행복의 대비. 그러면서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정신적 행복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단정적 어조를 사용하여 소박한 삶의 태도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1년은 박덩이를 사이한 흥부 부부의 욕심이 없는 웃음살. 한마디로 뭡니까? 그렇죠. 안분지족.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이형 갑시다. 그럼 없는 떡방아가 쪄야 돼. 근데 실질적으로는 없어. 가난이죠. 그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드러내고 긍정적 태도를 통해서 극복하고 있네요. 왜? 흥부 부부는 낙천적이거든. 손발 닳는 처지 뭡니까? 고달프고 가난한 처지들끼리 같이 웃어주던 거울 면이에요. 면은 뭡니까? 얼굴이죠. 그러니까 마치 서로 바라보는 얼굴이 뭐 같은 거야? 거울 같은 거야. 같다란 얘기예요. 흥부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의미하며, 이 행은 결국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의미한다 라고 본다면, 이 흥부 부부가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낙천적 태도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해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연애 주제는 가난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흥부부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3년 볼까요? 웃다가 서로 불쌍해. 현타가 온 거예요. 현실 상황에 대한 인식이고요. 서로 구술을 나누어 줬대요. 여기서 말하는 구술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눈물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눈물을 흘려 주었다. 불쌍해서. 뭐해서? 불쌍해서. 그러다가 금시 서로 얼굴에 온 구슬까지 부끄리며, 즉 얼굴에 흘린 구슬, 눈물까지 부끄러워한다는 것. 즉 슬퍼하는 모습을 상대에게 보인 것을 부끄러워한다. 그러면서 상대에 대한 연민과 위로를. 먼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 뭡니까? 직유법이죠. 서로 소스라쳐 본 웃음물살을 지었다고 헤아려보라. 웃음물살도 웃음물살인데 무슨 웃음물살이야? 본 웃음물살이야. 즉 뭐예요? 눈물을 극복한 후에 나는 원래의 웃음, 본래의 웃음. 즉 뭡니까? 정신적 행복. 그것을 보아라. 명령형이죠.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단순히 소박한 생활에 만족하는 차원이 아니라 가난한 삶의 한까지도 진정한 무엇으로 사랑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삶의 자세가 중요함을 단정적인 어조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3년은 흥부 부부의 진정 어린 웃음과 눈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핵심 정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는 자유시고 서정시이다. 전통적 고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명령형 어투 보라죠. 사용한 교훈적 어조이다. 가난한 삶에 대한 애환과 소박한 행복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특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전소설에서 제재를 취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제재를 취했다는 것이 주제를 취했다는 것은 아닐 거예요. 흥부전을 볼까요? 물론 흥부전은 판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시하고 연결될 수 있는 대목인데 흥부, 울다가 일어서며 사람이라 하는 것이 살 기운이 있어야지. 이렇게 서럽게 울면 되는 일이 없는 법이라. 우리는 저 박을 타서 박속을 끓여먹고 바가지는 팔아다가 굶은 자식을 구급하세. 자, 동네에서 도끼 얻어 들어매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박꼭지를 컥컥 찍어다 놓는다고 놓는 것이 갬방에다 놓았다. 또 한 통 컥컥 찍어 놓는다고 놓는 것이 복덕방에다 놓았다. 마지막 통 컥컥 찍어다가 놓는다고 놓는 것이 생문방에다가 놓았구나. 여보소 마누라, 울지 말고 이리 보소.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운이 있어야 살 수 있다. 서럽게 울면은 되는 일도 없다. 굶은 자식을 구급하자.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박을 타요. 그러면서 울지 말고 이리 오소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거야. 그런데 이것을 시인은 시 속에서 어떻게 형상화했느냐 라고 본다면 이렇게 형상화했어요. 금이 문제리, 황금의 벼이삭이 문제리. 금 문제가 될 게 없어. 황금의 벼이삭 문제가 될 게 없어.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즉 지문에 아까 원작인 흥부전에 없던 웃음의 물살, 물론 작품은 해학성이라고 하는 걸 띄고 있지만 이거하고 별개의 문제죠. 이거는 어쨌거나 간에 요것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금이라고 하는 물질적 풍요와 웃음이라고 하는 물질적 빈곤을 이겨내는 힘, 그 사이에서의 대립적 성격을 통해 시인은 가난한 삶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물질적 빈곤을 극복해 나가는 안분지족의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이 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흥부전의 박타는 대목을 소재로 하여 부부 사이의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따라서 부부가 처한 외면적 상황, 즉 절박한 가난의 상황 그 자체보다도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부부가 나오고 있는 믿음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대화체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고전소설 흥부전의 박타는 장면을 제시하면서 말을 건네는 형식, 뭐뭐해 보아라, 뭐뭇이 문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화자 내지는 시인이 전하고 싶은 건 뭡니까? 그렇죠. 흥부 부부의 삶과 삶의 애환 그리고 소박한 행복에 대해서 전달하고 싶어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박재삼 시인의 흥부 부부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